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제네시스의 신형 GV7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첫 출시 이후로 처음으로 부분 변경을 진행했는데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340만원 인상이 됐고 첫 출시 때보다는 벌써 500만원이 올랐는데 그만큼 이 신형 모델에 들어간 기능이 많아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써보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과연 합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GV80 그리고 G80이 부분 변경을 하면서 바뀐 디자인만큼만 변했습니다. 일단 겉에서 보이는 부분은 앞뒤 램프, 앞뒤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휠, 요 정도 되겠죠. 일단 램프부터 보면요, 지금 제네시스의 전 차종에 점점 적용되고 있는 MLA 렌즈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 GV70에는 점으로 된 4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그런 램프였다면 이제는 GV80과 G80처럼 렌즈가 여러 개 일렬로 박혀있는 아주 또렷한 눈망울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MLA 렌즈가 들어간 제네시스들을 도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앞부분이 무거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슬슬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MLA 램프가 없는 제네시스를 보면 약간 허전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네시스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리어 램프에는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기존 고객들이 방향지시등이 너무 아래쪽에 있다라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이건 근데 뭐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나 기아의 최근 모델들도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드디어 GV70부터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 기존 리어 램프에 통합이 됐죠. 이제는 두 줄 램프에 완벽히 들어갔습니다. 제동등은 리어 스포일러에도 적용이 됐어요. 이전에는 중간 부분이 아래로 한번 꺾였다가 올라오는 그래픽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램프 변화는 여기까지고 범퍼 디자인 앞 전부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은 대체로 공기흡 입구 면적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일반 모델도 그렇고 스포츠 패키지도 똑같습니다. 특히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끼리 비교를 해보면 신형 GV70의 범퍼가 얼마나 과격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리어 범퍼는 일단 기본형 모델은 머플러 팁이 사라졌습니다. 배기구가 범퍼 밑으로 숨어 있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원형 머플러에서 약간은 각을 준 머플러로 바뀌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구형 GV70의 세로형 머플러 팁 있죠, 요게 나름 개성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살짝 아쉽습니다. 다음은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일반 모델은 이중 메쉬 구조의 크레스트 그릴을 갖고 있죠. 이제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을 보면서 많이 눈에 익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GV70처럼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 더블 레이어드 G 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갑니다. 기본형 그릴보다 간격이 더 균일한 크레스트 그릴인데 이 겹쳐있는 레이어 중에 하나를 완전히 까맣게 표현을 해서 멀리서 봤을 땐 이 라디에이터 그릴 흡입구 하나하나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제네시스의 신형 엠블럼도 들어가죠. 옆모습에서는 휠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된 휠 정말 멋있어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 광택감도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각 스포크마다 이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장식을 더해서 개성을 살렸습니다. 외관 변화는 여기까지고요. 실내 많이 바뀌었죠.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27인치 일체형 모니터가 적용이 됐고요. 이 운전대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기본이 2스포크, 스포츠 패키지가 3스포크였는데 이젠 전부 다 3스포크 디자인으로 가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이 아래쪽 디자인만 약간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GV70의 실내 포인트 요소였던 타원형 디자인은 거의 다 살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공조장치 쪽이 빠져 있죠. 그리고 도어 캐치나 메모리 시트, 또 글로우 박스 손잡이까지 전부 다 타원형으로 여전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구형에는 이 타원형 안쪽에 이 공조장치 버튼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아래쪽 패널로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풍구를 이 안에 집어넣고 비상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모니터 조작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위아래 방향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조작 버튼들이 물리 버튼이었고 공조장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래쪽 센터 콘솔은 완전히 평평하게 다져놨습니다. 여기도 고객 피드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있고 약간 한 계단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었는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게 불편했나봐요. 컵홀더가 약간 아래쪽에 있으니까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피드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존 제네시스 라인업과 비슷한 형태의 센터 콘솔로 바뀌었습니다. 이 컨트롤러나 기어 레버 같은 중요한 기능 등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GV80이랑 G80을 타면서는 이 27인치 모니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네시스의 인테리어 컨셉이 여백엠이었는데
이제 이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여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모니터 안에 여백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는 공간이 많아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띄우고 있어서 T맵이 크게 들어갔지만 기본 모니터로 가면 이 왼쪽 계기판과 같은 톤으로 전체 화면이 쫙 펼쳐집니다. 차에 달린 모니터라면 정보를 많이 풍성하게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모니터의 백그라운드로 보기 편한 이미지들을 그냥 펼쳐놓고 다니는 것도 이 제네시스가 말하는 여백의 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승차를 받고 놀란 건 이 차의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된 시승차인데 와, 이 주황색 컬러 너무 강렬하지 않아요? 인테리어 컬러가 어두워서 이 대비가 정말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갈색 옷을 입었네요. 지금 이 모습보다는 그냥 시트에 벨트만 꽂아놓은 이 모습이 더 강조가 잘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네시스가 내놓은 컨셉 카들 있죠, 마그마라는 이름을 붙인 고성능 패키지 컨셉트 카들이 있는데 그 컬러를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주황색이 적용되어 있고, 이 실내 곳곳에 있는 스티치,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 또 도어 트림에 전부 다 주황색 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 센터 콘솔은 지금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 스탠다드는 약간 더 조직감이 살아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브러시드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고요. 디자인 셀렉션 1에는 리얼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이랑 도어 트림에 진짜 카본 패턴이 들어가면서 제일 스포티한 분위기를 내지 않나 싶어요. 소비자 피드백을 적용한 부분은 아직 더 있습니다. 이 트렁크에 짐을 높게 쌓았을 때 뒤쪽이 안 보인다. 사실 이거는 GV70 뿐만 아니라 SUV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피드백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센터미러를 넣었습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카메라로 후방을 비춰주는 장치죠. 그래서 짐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얘만 켜두면 뒤쪽 시야를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행 성능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V6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380마력이나 되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거쳐서 4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4륜구동 사양입니다. 이 파워트레인 자체는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기존에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신 엔진이고, 개인적으로는 4기통 2.5 터보 엔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차도 300마력이 이미 넘어요. 벤츠 GLC나 또 BMW X3 이런 모델들의 기본 사양과 비교하면 출력이 이미 한참 앞섭니다. 그래서 4기통을 사신다고 해도 출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6기통의 회전 질감, 이 풍성한 느낌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 V6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 신형 GV70에는 엔진보다 더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가지 기술들을 새로 적용했어요. 이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따로 미디어 세션을 준비했을 정도니까요. 그때 저희가 얻은 정보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외부 소음 유입을 줄였습니다. 1, 2열 전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 고무 부분 있죠, 이걸 웨더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3중 구조로 설계해서 차폐감을 더 끌어올렸다고 해요. 바닥 카펫 아래에도 이중으로 흠대를 썼고, 엔진과 이 캐빈 사이의 격벽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ANCR이라고 부르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로드, 이 기능인데, 이 시스템의 개념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소음을 감지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위상의 주파수로 노이즈를 차단하는, 정확히는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단순히 마이크만으로 정보를 수집하진 않습니다. 가속계를 이용한다고 해요. 차의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것까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내에 있는 스피커 중 4개로 반대 위상 주파수를 쏜다고 해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용합니다. 아, GV70 숫자가 좀 낮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하고 약간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21인치 휠 때문에 타이어 폭이 넓어져 있거든요. 기본 휠은 타이어 폭이 235mm인데 이 21인치 휠은 폭이 255mm로 늘어나고 그만큼 노이즈가 더 생깁니다. 그걸 감안해도 훌륭하네요. 다음은 승차감인데, 여기에도 여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고무 부싱, 이 서스펜션 마운트에 들어가는 부싱을 단순한 고무 부싱에서 하이드로 부싱으로 바꿨습니다. 고무는 말 그대로 완전한 고무로만 이루어진 부싱이에요. 그런데 하이드로 부싱은 이 고무 안쪽에 오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고무는 아무리 부드러워도 고체잖아요, 결국. 여기다 액체를 섞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더 부드럽게 완화하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하이웨이 바디 모션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름이 점점 많아지네요. 이름을 외우기가 약간 버거워지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고속에서의 차체 거동을 잡아주는 시스템이에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내비게이션 지도, 그리고 카메라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노면 굴곡 예측의 정확도를 더 높인 거죠. 제가 아쉽게도 구형 GV70을 타보지 못해서 1:1 비교는 좀 어려운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네시스의 내연기관 SUV 중에서는 아래급 모델이고 비교적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차기 때문에 더 탄탄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상위 모델 못지않은 부드러운 하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막 휘청휘청 되는 게 아니라 잡을 건 잡아주고 바닥에 있는 굴곡 같은 건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하네요.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것처럼 막 둥둥 떠다니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능력을 100% 활용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간 기술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가지 실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소음지시계 얘를 준비했고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실내 데시벨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와 했더니 에어컨 바람이 1단계로 바람을 맞춰놓고 지금 최저 63dB에서 최대 한 67, 68d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탔던 다른 고급차들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제 귀에 들리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바닥 소음보다는 지금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창문 쪽에서 바람이 새는 느낌은 아닌데 왼쪽에서 바람이 직접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건 끼어들기 테스트인데요. 제가 끼어드는 건 아니고요. 제 앞으로 차가 일부러 끼어들게 상황을 연출해 볼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HPC 기능이 제가 반제열 주행을 쓰고 있을 때 앞에 차가 끼어들면 제동을 하잖아요. 그 제동하는 과정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앞뒤로 꿀렁이는 피칭을 제어하고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바운싱까지 더 부드럽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실험 조건은 제가 시속 100km로 달릴 거고요.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조절을 해서 저희 지금 따라오고 있는 김기훈 기자한테 제 앞으로 한 30m쯤에서 끼어달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도 차 통행량이 적긴 한데 조금 더 통행량이 없는 곳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속 100km로 달릴 테니까 조금 더 뒤로 와서 시속 90km로 제 앞으로 확 들어와 봐요. 제가 신호하면 그때 들어와요. 자, 지금 오, 오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 이거. 보통 여러분 이렇게 차가 끼어들면 어쨌든 앞이 약간 가라앉는 노즈다이브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앞쪽이 가라앉는 느낌이 되게 적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붙었을 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지금 와 자, 실험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김기훈 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보이지 않는 섬세한 기술이 새로 적용이 돼도 실생활에서 느끼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횡풍 안정성 제어라든지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방금 이 기능은 진짜 드라이버한테 좀 믿음을 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험했을 때는 제가 한 15m, 20m 앞에서 급하게 끼어달라고 한번 지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와, 이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일 때 느낌이 지금까지 탔던 어떤 차보다 정말 자연스럽고 앞으로 끼우뚱하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박수. 얼마나 자신 있길래 PT에 이 기능을 소개했는지 궁금했는데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하네요. 거의 다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네요. 이 자료를 조사할 때부터 느낀 건데 확실히 GV70은 지금 제네시스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라인업 중에서 호불호가 제일 적은 모델인 것 같아요. G90 항상 S클래스 7시리즈와 비교되죠. G80 왠지 모르겠지만 안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 제가 신형 GV80 쿠페를 타봤을 때 이 차의 컨셉과 실제 승차감이 약간은 동떨어진 느낌? 뭔가 약간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70은 일단 디자인부터 호불호가 크죠. 뒷좌석이 너무 좁다는 걸로도 안티가 많잖아요. 근데 이 GV70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일 평균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의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이 가격 올라간 거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국산이 비싸서 수입차를 알아봐야 되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GV70이 있는 클래스 BMW X3 그리고 벤츠 GLC 이 두 개로 대표되는 라이벌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차들도 이미 비싸요. X3 7천만 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GLC는 8,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레벨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BMW야 뭐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고 2.0 4기통부터 3.0 6기통까지
나름 괜찮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GLC 고급스럽죠. 제일 화려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GV70보다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GLC도 승차감이 괜찮지만 부드럽고 안락한 데 초점이 더 맞춰진 건 오히려 GV70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점을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 느껴지는 거는 이 차는 현대차 그룹의 차 치고는 통풍 시트가 되게 약해요. 그냥 BMW 같습니다. 지금 3단계로 제가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이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차라면 바람이 정말 세게 나와서 3단계에서는 차가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더운 걸 감안해도 뭔가 예전에 그 맛이 아니네요. 지금도 램프를 약간 빠른 속도로 돌아봤는데 핸들링이 그렇게 재밌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로 끼우러지려는 느낌이 좀 불안하진 않은데요. 전혀 불안하진 않은데 재밌게 탈 수 있는 수준으로 차의 롤을 제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급가속을 해볼까요? 이게 RPM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닐 텐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약간 과한 감이 있네요. 거의 8기통 엔진에 빙의해가지고 되게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6기통으로 8기통의 소리를 내는 것 같고, 굳이 제 취향대로의 옵션 구성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파워트레인에서 힘을 빼고 이 새로 들어간 기술들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으로 옵션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기통 엔진은 빼고요, 4기통으로 가고, 사륜구동도 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기통 후륜구동으로 가고요. 실내 디자인은 기본은 좀 심심하니까 디자인 셀렉션 1 선택하고 19인치 휠을 넣을 겁니다. 왜냐면 18인치 휠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뱅앤올ufsen 스피커 추가하고요. 뱅앤올ufsen 오디오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피커가 16개가 들어갔는데 G80보다는 개수가 2개 적긴 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최근 제네시스가 뱅앤올ufsen 시스템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음질이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1, 2가 있는데 저는 가족과 함께 탈 생각을 해서 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묶여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뒷좌석 썬블라인드가 생기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가도 뒷좌석 환경이 정말 쾌적해질 거예요. 거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딱 매칭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6,700만 원을 약간 넘는 정도가 되는데, 저도 옵션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제가 만족스럽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신형 GV70은 기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했고, 좋아했던 포인트들을 더욱 살린 쪽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부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제네시스 GV70 시승기 짧게 전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